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체가요, 우리가 봤을 때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도 바뀌었는데 또 7월 17일 날 일부가 개정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내용량은 많아요. 그래서 간추려서만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럼 우리는 앞으로 줄여서 도시정비법 그러면 됩니다. 도시정비법.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이미 그 안이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인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돼요. 이미 무슨 지역? 도시지역에서.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 그 다음 상권 활성화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도시 기능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뭐 하는 거죠? 개량하는 겁니다. 개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자체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체계적으로 하겠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업법이고 절차법이에요. 알겠죠? 사업법이고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정비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지역에서 한다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 도시지역. 그래서 그 중에 도시기능 회복,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그걸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체계적으로 정비. 해주면 됩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그 얘기면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는요. 올해 특히 용어 정의가 출제돼요. 우리가 재작년 같은 경우와 관련돼서는 얘가 또 학계론에서도 같이 또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용어 정의 중에서 여기는 이제 정비구역이란 말 쓰잖아요. 정비구역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정비구역이니까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꼭 아실 거. 무슨 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정비사업이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2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간소화된 겁니다. 올해. 자,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어떤 경우냐? 과거에는 6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가. 근데 지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이거는 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을 위해서 지금 처음 하신 분 이렇게만 알면 되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 혼선을 받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 종전에 있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합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2가지를 합친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건 아주 옛날로 얘기하면 달동네만 얘기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2가지입니다. 따지면 우리가 자 머릿속에 달동네를 연상하세요. 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그럼 플러스 밑에 있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그러면 단독 같은 다세대가 있는데 대개 뭐를 연상하면 전통 한옥 마을 등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꼭 연상하라는 얘기지 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2가지를 연상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달동네는 왜 갈까요? 달동네 왜 갈까? 응?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리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주. 그 여기는 집단적으로 거주하다 보니까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합니다. 그럼 거기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건물 자체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날 갖다 쓰지 말고 저 앞에다 써줬잖아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됐어요?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요. 과도하게. 알겠죠?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하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무슨 환경? 주거 환경 개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러면서도 달동네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려면 정말 어렵죠. 왜 어렵까? 정비 기반시설. 자, 이제 이걸 보세요. 무슨 시설? 정비 기반 시설. 요게 기반시설이란 말을 배웠죠? 기반시설이 뭡니까? 도로, 상, 하수도, 학교용지, 이런 거라든가 또 공동구, 주차장, 알겠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 정비자만 붙인 거는 왜 그러냐? 정비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정비 기반시설을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비 기반시설이 어떨까? 달동네는 그냥 열악이 아니라 극히 열악.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극히 열악. 그래서 극히 열악 소리 나죠? 가려면. 알겠죠? 악소리 나요? 가려면. 자, 그래 요것인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자 봅시다. 우리가 전통 한옥이라는 것은, 한옥은 뭐가 단독주택 중심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한옥이 노후불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죠? 노후불량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옥 마을에 살면 가장 불편한 점이 뭐가 불편할까? 화장실. 알았어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걸 갖다 뭐냐면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또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잖아. 그렇다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그런 의미에서 써 있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 뭐와 뭐에 대해서? 자, 거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독자들에서 밀집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 얘네들은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뭐였죠? 공동 이용 시설. 이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동 구판장, 예를 들어서 구판장 뭔지 알겠죠? 상점이라고 하는 거, 판매 매점 같은 거, 그걸 구판장이라 하잖아요. 옛날 말로 구판장, 매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런가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세탁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주민이 편리해서,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걸 무슨 시설? 공동 이용시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턱이자 쟁반반자니까 기반시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나왔어요. 여기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건 무슨 시설? 공동 이용시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기반시설이란 건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주면 되겠습니다. 구별 실익. 근데 요것이 지금 어떨 거냐? 요것이 뭐 해야 되겠어요? 부족하잖아요. 다른데 아주 부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확충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한다? 확충. 확충하고, 여기는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전통 한옥을 갖다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철거란 말을 쓰면 안 되죠.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 그렇지. 보존, 정비, 개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 정비, 개량. 그러니까 이걸 앞에 걸 이걸 머릿속에 연상해 놓으면 바로 이 뒤에 거를 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인 겁니다. 무슨 개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재개발 사업 그래놨습니다.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자, 여기는 옛날에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진 거예요. 여기 합쳐진 거예요. 옛날 거다가. 그러면 여기는 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주택 재개발 중에 이제 여기 주택자를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얘를 같이 합쳐진 거예요. 두 가지 합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개발하면은, 자, 뭐가 있냐면 저소득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저소득주민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는, 여기 있는 두 가지, 첫째는 뭘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냐면,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바로 뭐겠는가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죠? 열악. 그러면 여기는 제가 빨간을 썼죠? 무슨 열악? 극히열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보세요. 여기가 도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달동네를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소위 우리가 여기 주변에 보면 이쪽에는, 여기는 일반 건축물이 많을 것이고,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왜? 비싸니까. 과거 논리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공동주택 중심이고, 저 바깥으로 나갈수록 무슨 주택이 나오죠? 단독주택.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돼. 가격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요, 자, 여기 중에 단독주택과 여기 도심지에 있는 건축물을 합친 겁니다. 알겠죠? 합치고, 공동주택만 따로 만든 것이 재건축이야.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노후, 불량, 건축, 물이 어떻게 하죠? 밀집. 아까는 과도 밀집인데 여기는 그냥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뭘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 이게 목적이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는 되게 이 도심지에는요, 도심 부도심은 뭐가 발전돼 있죠? 상업 아니면 공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상업이나 무슨 지역에서? 공업 지역에서 자연을 쇠락하니까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뭐가 목적이죠?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목적으로 해서 결국 뭐 할 거냐? 도시 환경을 뭐 하는 거다? 개선.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개 건축물이고 위에 거는 주택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자, 두 가지 합쳐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그걸 갖다 재건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얘기하면 재건축은, 자,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정비 기반시설은 아주 좋아요.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결국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뭐 하다는 거? 양호. 그래서 공동주택은 봐봐요. 왜 양호하냐? 공동주택을 질 때 법적으로 기반시설이 세대수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봐요. 몇 세대 한다 하면 주차대수 분명히 설정돼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일정한 기반시설, 뭐가 있냐면 주민의 복리시설도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세대수가 얼마면 어린이 놀이터 두드록 되어 있고, 세대수가 3,000세 넘게 되면 가서 의원급을 두드록 되어 있고, 알겠죠? 상가 내에 두드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 거잖아요. 양호한데 단지 뭐만 문제된 거죠?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 무슨 물? 건축물이 뭐 한 거죠? 밀집되어 있는 거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 이 자체가 반드시 여기는 무슨 주택이다? 오케이. 자, 이걸 꼭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풀 때도 여기 있는 빨간 걸 위주로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빨간 걸 위주로. 자, 그러면, 그럼 여기 얘와 얘의 차이점은 무슨 차이다? 정비 기반시설 차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 다음, 여기는 저소득주민이 있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저소득주민. 이렇게 돼요.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굳이 외울 거 없습니다. 자, 지은 지 1, 2년 됐다. 노후불량 건축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제가 쓸 때 일부러 중간에 점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노후자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합성어예요.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 자, 여러분 봐봐요. 감자도 캐면 불량 감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잖아. 그러니까, 자, 집도 뭐야? 짓자마자 넘어지는 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노후란 말하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노후도 있고 뭐도 있다? 불량도 있다. 그럼 불량이라는 건 지은 지 얼마 안 됐더라도 독에 안전사고가 있으면 불량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준공일 기준점으로 해서, 알겠죠? 20년에서 30년. 알겠죠? 이렇게 돼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노후자를 붙이는 거고, 또 노후화되는 데서 뭐가 되냐면 준공일 기점으로 해서 40년간 보수 보관을 드는 비용하고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다. 그걸 갖다가 노후 불량 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면 290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정비 기반 시설. 아까 주민의 공동 이용시설 두 가지 비교해보랬죠? 주민의 공동 이용시설은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거.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뭐가 있다고 보시면 파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시험 오늘 내준 거에 프린트에 있어요. 옆에 열심히 쓰지 말고. 자, 그래서 같이 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은 여러분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같은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공동구 포함시킨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단지란 말이 있죠. 주택단지란 건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을 일단으로 건설된 걸 다 뭐라 볼 수 있다? 주택단지.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그게 바로 말씀 뭐예요? 주택단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법에 의한 것도 되겠지만 주택법도 된단 말입니다. 건축법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요 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그 다음에 뭐를 갖다 보면 되냐면 요걸 꼭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이건 국회가 일본 걸 그냥 그대로 따온 거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약자로 쓰자 이거죠.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토지 등 소유자는요. 저기 중에서 누가 문제될 거냐면 요것만 문제돼요. 재건축만. 재건축 무슨 중심이죠? 공동주택이잖아. 그럼 공동주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일체성이 있잖아. 뭔 소리야? 그렇죠.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 대지권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상권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 거는 원칙은 뭐냐? 저기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까지는 원칙 두 가지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지상권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얘가 같으면 모르지만 같지 않으면 무슨 권자가 돼요? 지상권자.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가장 문제된 것은 무슨 사업이 문제죠?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은 어떤 걸 갖다 놓습니까?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옛날처럼 안박 이렇게 안 썼어요. 그냥 위치한 이렇게 법을 살짝 바꿨어요. 위치했다는 건 안에도 있고 바깥에 연접돼 있으면 위치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옛날은 안박 굳이 구별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위치한 정비구역에 위치한 아주 위치한 이걸 다 썼어요. 위치한 자 누굴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 자 건축물 소유자와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일체성 때문에 이 건물에 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속 토지의 뭐다? 소유자다. 그럼 그 자가 빠지면 우리가 별도로 된다는 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가 꼭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일체성 때문에. 일체성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상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뭐 우리가 정관등 같은 거는 뭐 일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공사 등은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지방공사.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은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같이 합쳐서 뭐라고 지칭한다? 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나가기에 앞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29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절차.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야지만 여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업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 정비사업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이건 지방사무예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은 양면성을 띠고 있죠. 왜? 국가사업일 수 있고 지방사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 지방사무입니다. 정비사무는. 그래서 꼭 머릿속에 알 것이 정비사업은 무슨 사무다? 지단체 사무다. 지방자치단체, 지단체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과 관련된 사무는 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원칙입니다. 그럼 이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정책하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를 갖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이 말을 앞에 빼겠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을 갖다가 수립을 합니다. 자, 뭐를 수립한다?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해요. 그럼 여기 정비 계획에 대한 정비 기본 방침. 자, 이거는 누가 할까? 지방자치단체가 안 따라오니까, 알겠죠?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립할까요? 국토장관이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을 수립해요? 정비 기본 계획. 여기는 뭐라고 우리가 하면 수립권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무슨 권자? 수립권자. 근데 정비계획은, 정비 기본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천재지변, 긴급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찾지 말고 지금 절차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은 천재지변, 긴급하면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이제 수립하냐? 여기 수립권자라 했죠?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특, 광, 자, 시, 장까지만 합니다. 여기는 누가 없냐면 군수가 없어요. 구청장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부터 흔들리니까 자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 사람이 수립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립권자. 누가 한다? 특, 광, 자, 시장.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제 뭐냐?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정비 계획은 요걸 이제 법을 개정해서 작년과 달리 법을 개정해서 이제 입안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권자? 입안권자. 이렇게. 입안권자. 우리 입안권자 배웠네요. 언제 배웠죠? 국토계획법에서.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비계획 이 자체가 바로 입안권자입니다. 그럼 여기 입안권자가 누구냐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입안권자는 누가 입안하겠어요? 도, 광, 자, 시장, 군수, 또, 구, 청, 장, 등. 자, 글자가 엄청 길죠? 터, 광, 자, 시, 장, 군, 수, 구, 청, 장, 등. 자, 이제 여기서 요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 따지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사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는 뭐예요? 제주도, 그렇죠? 세종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 우리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미시장 들어갈 수 있죠? 군수 옆에 성주군수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 구청장, 북구청장 들어가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여기 등자가 또 왜 나왔을까? 달성군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달성군수.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우리 북구청장하고 예를 들어서 달성군수도 포함한다. 이걸 합쳐서 부를 게 뭐라고 그런다? 구청장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봐봐요. 정비 계획을 갖다 입안했으면,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뭐라 하냐면, 무슨 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요 아저씨가 입안을 했잖아. 입안을 했으면, 누가 지정해 줄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특광시장이 해주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정을.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뭐 했을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냥 지정권자 이렇게 용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좋아졌어요, 사실상. 작년 공부했던 사람 좀 힘들어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자 봐요.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 봐요.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할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 봅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가 예를 천재지변에서 지진에 의해서 문제가 됐어. 그러면 이거 수립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전진단이 떨어져야 돼요. 안전진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바로 여기 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이 있었어. 무슨 구역? 예정구역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어. 무슨 계획을? 정비계획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답답하지? 살고 있는 내가 답답하잖아. 그럼 내가 답답하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쫓아갈까 안 쫓아갈까? 왜? 뭐라고?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그거에 정비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제안 3번 나오는 건데 3번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입안해달라고 토지등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다? 제안. 요 위치를 알아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이게 지정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더라. 그럼 내가 쫓아가야죠. 가서 정비계획 해달라. 정비구역 지정해달라. 알겠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진단을 해야 되겠죠? 안전진단. 이건 지방자치 사무니까 시장, 군수 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장, 군수 등이. 근데 자 봅시다. 시장, 군수 등이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는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요청한 자가 있죠. 제안하면서 요청한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요청한 자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시행 방법이 결정돼요. 그 구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결정된다? 시행 방법에 의해서 누가 결정된다? 시행자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 시행자가 결정된데 이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도.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인데 여기는 민간이 먼저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가 있냐면 조합,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얘네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 군수, 주공 등 얘네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뭐 지정개발자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요. 누구까지도 있을 수 있다?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야. 지정개발자가. 그래서 요게 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행자가 이루어지면, 자, 이 시행자란 건 사업을 하는 주체죠. 그렇죠? 주체잖아. 그럼 가서 대신 집 져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렇지, 시공자. 자, 누가 있어야 돼? 시공자. 시공자를 갖다가 선정하는 거예요. 최원 선정.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갖다 이제 뭐 한다? 시행을 해요. 근데 이때 시행을 하는데 이제 시행하는 전에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행 전에 뭐가 필요하냐? 자, 여기 시행자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돼. 사업 시행 어떻게 하겠다? 재개발 어떻게 하겠다? 재건축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인가받으면, 자, 이 인가받기 위해서 전후에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조치. 사업을 시행을 위한 조치.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인가받았잖아요. 그러면 120일 내에 엄청 늘어났어. 120일 내에 뭐가 필요하다 보면 가서 개별적으로 분양하라고. 알겠죠? 자, 분양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공고. 그러면 이 분양 신청을 받고 나서 뭘 만드냐면 관리 무슨 계획? 처분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받아야, 이게 인가받아야 진정코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가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용수익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준공 인가받고 가서 이전고시 하는 겁니다. 이전고시. 그리고 등기가 끝났다는 걸 갖다가 등기 끝났으면 잘 끝났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닙니다. 자, 지방사무장에, 그죠? 시장 군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것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면, 이 절차를 모르면 달락달락 암기만 하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먼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교재 순서 있죠? 그걸 갖다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건 또 다시 또 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봐봐요. 자, 이 순서대로 공부할 겁니다. 정비 기본 방침은 왜 만든 거다? 이게 지방사무니까 국가 방침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제시하면 그거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거의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니까 뭘 줘야 되니까? 뭐니 해도 머리를 주면 따라가잖아. 그래서 재정 지원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에 맞춰서 얘를 하라. 그래서 주기가 똑같아.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거. 그리고 정비 기본 방침은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다. 대구광역시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그 중에 일부를 갖다 하는 것을 뭐란다? 정비계획. 정비계획이 있어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뭐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계획 없이도 할 수 있다. 천재지변되면. 그 다음 여기서 얘가 입안을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제한. 그 다음 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꼭 나와야 되는 게 뭐가 있다? 안전진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정비구역을 누가 한다?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얘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태해야 되지만 직접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직접.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사업 방법은 이제 여기는 5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몇 가지 방식이었죠? 3가지잖아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그럼 그거 2개 더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대표적인 관리처분 계기고, 하나가 계량 방식입니다. 계량 방식. 자,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최종적인 개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누가 있다? 지정 개발자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뭐가 나와야 된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인가받기 위한 전후의 조치가 필요해. 그 다음 가서 그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았으면 이제 뭐 한다? 분양 공고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런데 이 날짜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건 참 역사성이 많아. 14일 했다가 30일 했다, 60일 했다, 배수가 늘어났어요. 120일. 이렇게. 그 다음 공고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만료되면 가서 여기 한마디 옛날에 분양 계획입니다. 분양 계획. 분양 계획. 몇 평짜리 아파트 몇 평 주겠다. 이런 계획. 알겠죠? 그 다음에 몇 평을 몇 평, 몇 개 주겠다는 거. 그러면 그게 나오면 뭐가 시작될 수 있다? 철거. 그러고 나서 준공인가 받고 분양 처분하는 걸 뭐란다? 이전 고시. 이렇게 주면 돼요. 요 파트별로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수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